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진우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진우 스님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총무원장 임기를 회항하게 될 원행 스님이 퇴임을 앞두고 원행 스님의 당부란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로 불교 중흥에 새 힘을 불어넣은 원행 스님이 내놓은 마지막 이야기가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봉은사 앞에서 벌어진 스님이 연루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폭행 당사자 스님이 참회문을 내며 공개 사죄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생전예수제 49일 기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불자들은 입제식에서 선업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수행결사 참사람의 향기의 제주 지역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 제주 원명선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진우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진우 스님은 조계종 원로회의의 인준만 통과하면 94년 종단개혁 후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지 않는 총무원장이 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5차 회의를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진우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받으신 대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입후보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번 선거에는 확정되셨기 때문에 원부 작성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의 없으시죠? 예. 작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선인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진우 스님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우 스님은 중선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9월 2일로 예정된 원로회의의 인준만 거치면 총무원장으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원로회의가 지금까지 인준을 거부한 사례가 없고 특히 이번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단독 후보 선출 요청과 중앙종의 모든 종책 모임의 지지가 더해졌기에 무난한 인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대순대로 잘 대비하셔서 추대로 모셔서 애법하게 축제 분위기로 원장 스님 모셨으면 좋겠다.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우 스님이 94년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것은 우선 2019년 개정된 선거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94년 종단개혁으로 확립된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 제도는 참종권 확대라는 장점이 과열 선거로 이어지는 단점이 되어왔기에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늘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총무원장 중심제가 교구본사 중심제로 전환되었기에 분산된 권한에 비해 과열 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94년 종단개혁을 통해 도입된 현행 총무원장 선거 제도는 안정적인 종권 이양과 참종권 확대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94년 이전에는 그 분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총무원장 중심이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못맞서 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불자와 출가자 감소 등 종단 안팎의 현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난립과 과열 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무투표 당선 분위기에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이 종단 재정의 선택과 집중 등 현 94년 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당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운용이 이제 원활하게 되면 수행과 그 포교에 있어서 더욱 활발한 그런 이제 시너지 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출가자 감소나 또 불자 감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94년 이후 첫 무투표 총무원장 선거. 진우 스님은 상대적으로 쉽게 총무원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우 스님 앞에 놓인 출가자와 불자 감소 등 시대적 난제들은 일정 부분 체제 변화를 수반하기에 그 과제들은 역대 어느 총무원장보다 커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서 다음 달 4년 임기를 회양하게 될 원행 스님이 퇴임을 앞두고 원행 스님의 당부란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재임 중 종단 안정화를 이루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로 불교 중흥에 새 힘을 불어넣은 원행 스님이 내놓은 마지막 이야기가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단의 소통과 합, 혁신을 내걸며 시작된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수장 원행 스님. 다음 달 28일 총무원장으로서의 4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부대중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원행 스님의 당부를 펴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재임 당시 교수를 역임하고 있었던 자연 스님이 정리를 맡았습니다. 부처님이 화합성이라고 하는 게 만장일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리더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존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이었다. 원행 스님의 당부는 총무원장 임기 말 출간되는 재임 중 마지막 책으로 책 속엔 지난 4년의 기록과 함께 사부대중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엄선한 내용을 묶은 사부대중과 함께한 4년의 행적과 불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학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전한 대승의 가치를 주된 내용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인 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문제 등 한국 불교의 당면 위기를 대하는 절박한 심정도 내비쳤습니다. 당신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때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고 그걸 실천했었고 실제로 종단도 데모도 많이 했었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뭔가를 바꿔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게 사실은 저는 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활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른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수행자의 삶은 마라톤이라며 허튼 일로 태굴심, 즉 자신감이 결여돼 뒤로 물러나 스스로 굽히지 말라는 경책의 일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둔 100만 원력 결집불사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우공이산의 원력이 말해주듯 원력과 정진이 합쳐지면 자신의 삶은 물론 사회 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간 원행 스님의 당부는 조계종단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도 그려보게 합니다. 파격적인 사상가나 안 그러면 무슨 대단한 능력자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본받고 싶은 성자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약간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존중의 리더십으로 36대 집행부를 이끈 원행 스님의 마지막 당부는 조만간 닷을 올릴 37대 집행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봉은사 앞에서 벌어진 스님이 연루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폭행 당사자 스님이 잘못을 깊이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참회문을 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소속 교역직 지호 스님이 낸 참회문을 통해 국민과 사부대 중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호 스님은 전국 민주연합 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의 신체 물리적 위해를 가했던 행동에 대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깊은 신열을 끼친 부끄러운 행동이었으며 사회를 향한 불교계 노력에 크나큰 누가 되고 국민과 사회에도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한 잘못에 깊이 참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봉은사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된 것은 출가 수행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율에 어긋난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된 데 대해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 불교계 단체들은 봉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의 참회와 종단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된 생전예수제 49일 기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경내 법학로에서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예수제 49일 기도 입제식을 봉행하고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불교 전통 의례로 죽은 뒤에 행할 불사를 살아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의 명복을 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입제식은 주지 원명 스님의 예수제 법문에 이어 헌공의식, 천도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명 스님은 법문에서 선업의 과보는 결국 행복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보살행은 영원한 행복의 씨앗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선행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는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기타의 힘으로 인해서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환시키는 보살행이다. 생전예수제는 어제 입자를 시작으로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되는 회양의식까지 매주 월요일 같은 장소에서 봉행되며 모든 일정은 봉은사 공식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봉은사는 최초로 예수제를 설행한 도량으로서 2017년부터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해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행결사 참사람의 향기의 제주 지역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 제주 원명선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서홍 스님의 참사랑 운동을 계승한 참사람의 향기 참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내렸지만 잠시뿐 섬 지역 특유의 습기가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지만 참선실의 수행 열기는 더위보다 뜨겁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원명선원. 집중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고자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의 불태전 청진이 펼쳐졌습니다. 7박 8일 수행기간 불자들은 화두 참선을 비롯해 행선, 바로공양, 108배 법문 등으로 나라는 껍질을 벗은 자신과 마주합니다. 10년차 구참 수행자는 제주에서의 이번 참사랑 향기 프로그램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내 안의 평화를 찾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풍경이 정말 좋다. 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마치는 이제 시점이 돼서 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 불자들에게 처음 접한 참선 실참은 불안한 미래를 내려놓고 자신을 다독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 저를 대접하는 느낌도 나고 좀 그런 점이 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참사랑 향기 참여는 인간 본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참된 성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은 집중수행 이전의 삶이 남의 시선에 뺏겼다면 이제는 내 안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7박 8일의 수행은 마음밭에 씨앗 뿌리는 것과 같죠. 자기 내면에 있는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게 참 사람의 향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 공부를 위해 제주 원명선원을 찾은 도반들은 7박 8일 동안 자기 안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의 선물을 받아 지니고 만행길에 다시 오릅니다. 제주 원명선원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명상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8회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고시가 오는 20일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자격고시에는 불교상담개발원의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응시해 불교 명상 이론과 집중 명상, 관찰 명상, 간화선, 명상과 심리치료 등에 관한 필기 시험을 치릅니다. 이와 함께 현장 실무 능력과 윤리의식, 지도자적 자질 등을 실기시험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이달 말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데 불교 명상 지도사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글로벌 영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는 25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막이 오릅니다. 아시아는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중동 국가 작품까지 34개 나라 119편의 불교 소재 영화가 전국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34개국에서 출품한 119편의 불교 장르 영화가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를 찾습니다. 행사가 처음 열렸던 작년보다 참가국, 출품작 모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제불교영화제란 이름에 걸맞게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북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글로벌한 규모뿐 아니라 작품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는 게 행사 주최 측의 평가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정말로 우리 한국의 불교 영화제가, 우리 이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국제불교영화제 문을 여는 작품은 김성환 감독의 오늘 출가합니다입니다. 출가를 결심한 주인공과 친구의 우여곡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오는 25일 개막해 나흘간의 영화제를 마무리할 폐막작은 신동만 감독의 길 위에서 길을 묻다로 선정됐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느껴지듯 두 작품은 로드무비 장르인데 불교적 사상과 가치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려질 것으로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답으로서, 응답으로서 불교의 근원적 가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리오리지널이라는 슬로건 채택을 하였고, 각자 다른 사연을 지닌 11명이 신들의 땅을 순례하는 영혼의 순례길과 부탄 오지의 스님이 현대 문명을 접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해피니스 작품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영화제는 10월 강원 지역에서 시작해 충청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상영관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는 25일 개막 일주일 전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영화 관람료는 전석 무료입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불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런 포교적인 의미가 훨씬 큰 게 저희 세계 1화 불교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BBS 불교방송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에선 스님과 동국대 학생들이 연출한 영화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